반갑습니다. 용산초등학교 교사 고민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통신사로 본 조선과 일본의 해양 활동에 대해서 쉽고 가깝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특히 퀴즈가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혹시 조선통신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리고 그러면 저는 조선통신사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풀다 보면 조선통신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요즘 TV에 한류라는 말들이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한류라고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나요? 아이돌. 네. BTS. 네, K. 네, 좋습니다. 저도 한류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친구들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BTS, 우리의 한국 음악,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리고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라면들, 그리고 파리 패션쇼, 에펠탑 앞에서 있었던 한복 패션쇼 등등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한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0년 전 이곳에서도 최초의 한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에게 내는 퀴즈입니다. 어떤 시대에 한류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친구들 손 들고 퀴즈를 하나씩 맞춰주세요. 바로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한류를 대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분들입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또 축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조선 통신사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의 통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통할 통, 믿을 신, 신의를 나눈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조선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사절단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선은 일본으로 조선통신사를 파견했을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바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나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일본과 관계가 나빠졌던 사건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손잡고. 친구. 네,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친구. 임진왜란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일본과 교류가 단절되고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후에 계속 조선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견되었는지 그 기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 업 앤 다운 퀴즈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처음 연도는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여러분들 퀴즈로 한번 맞춰볼게요. 혹시 아무 1년? 1600년? 네, 좋습니다. 처음 시작이 거의 근소하게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1607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파견되었을까요? 친구. 1900년에서 다운. 친구. 1800년. 거의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답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811년까지 200년 정도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통신사들은 언제 일본으로 파견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본으로 갔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본에서 우리 조선에 있는 조선통신사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했을까요? 자, 힌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겠죠. 그래서 바로 일본의 경사나 또는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왕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크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조선에게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통신사는 일본으로 약 몇 번 정도 파견이 되었을까요? 200년 동안 파견이 되었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을까요? 친구. 100번. 이번에 업, 다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 친구. 50번 다운. 친구. 500번 다운. 더 많이 다운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 30번 다운. 더 다운. 친구. 25 다운. 자, 뒤에 있는 친구. 5번 업. 친구. 10번. 조금만 더 업 해볼까요? 조금만 더. 자, 친구. 15번. 조금만 더 다운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은 친구. 13번. 조금만 더 다운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뒤에 앉은 우리 노란색 옷 입은 남학생. 몇 번? 12번. 맞습니다. 무려 12번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200년 동안 12번 밖에 파견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곧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긴 여정 때문에 그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통신사는 어떤 여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빈칸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조선의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친구들.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양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했을까요? 바로 지금은 도쿄라고 불리는 곳, 일본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네,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에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곳과 파란색으로 색칠된 곳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색칠된 곳은 바로 육로, 걸어서 말을 타고 이동했던 구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바닷길을 통해서 이동했던 여정입니다. 그러면 바닷길이 시작되는 이곳,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통신사들은 가장 험난했던 바닷길이 시작되는 이곳 부산이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통신사가 여행한 왕복 에도까지 거쳐서 돌아오는 거리는 약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요? 이번에도 업, 다운 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 2000km 업. 네, 친구. 5000km. 조금만 다운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 분홍색 옷 입은 친구. 4500km. 네, 거의 근사하게. 물론 정확하게 평균은 아니지만 왕복으로 약 4500km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 바닷길을 통해서 왕복으로 갔다 오는 거리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12번의 조선통신사 파견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통신사가 이 거리를 왕복해서 오는 데는 총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 자, 이번에도 그러면 업, 다운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 일주일. 와, 네, 일주일.
해보겠습니다. 친구? 1년. 1년 맞습니다. 거의 약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날씨 상황이 좋지 못하며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들까지 모두 포함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바로 그 위대한 바닷길이 시작된 곳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다양한 항구를 끼고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자,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래구 쪽은 내륙 지역이지만 부산 당시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이곳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옛날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이곳의 모습입니다. 보면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곳. 자, 지금 이곳은 사라지고 이곳을 복원한 장면이 지금 부산 동구 조선통신사 역사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영가대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 영가대에서는 바닷길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이곳에서 치렀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침몰하는. 어떤 일로 침몰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태풍, 파도 또는 바람 등등의 이유로 당시에 긴 바닷길을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는 일이 없도록 옛날 조선통신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출발하셨을까요? 친구들 맞습니다. 바로 출발하기 전에 이곳 영가대에서 바다의 신께 무사기환을 바라는 제사를 지내고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날을 받아서 그날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해신제가 이곳 영가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힘차게 바닷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조선통신사들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림 속에 남아있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탔던 여러 종류의 배들 중에 이 그림은 그 중에 정사관선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얼마 전 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이렇게 현대의 모습으로 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조선통신사 사절단의 모습은 이렇게 유네스코의 기록물로 남길 만큼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조선통신사 일행 몇 명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자, 많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두루마리처럼 긴 그림들 중에 아주 짧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통신사 일행은 약 몇 명 정도 출발했을까요? 네, 바로 한 번 출발할 때 조선에서만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원이 출발을 했고 실제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일본의 수행 인원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였으니 전 일본을 걸쳐서 지나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구경하러 밖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행렬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통신사는 어떤 분들이 갔었는지 지금부터 이번에도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통신사 구성은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추리해서 찾아보세요. 자, 먼저 이분은 조선통신사의 총책임자입니다. 특히 일본 왕에게 전달할 임금님의 국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주변에 있는 가장 인품이 높고 또 경험이 많으며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친구들 아무거나 보기에서 한번 친구 종사관 아쉽습니다. 친구 부사 아쉽습니다. 친구 정사 정답입니다. 바로 이분은 가장 총책임자였던 이 부분은 정사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분은 통역을 담당하고 특히 통역관 시험인 역과에 합격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훈도 또는 통역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이번엔 친구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화원. 아깝습니다. 네, 친구. 역관. 맞습니다. 바로 이분은 역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분은 일행들 중 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분으로 특히 문장력,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고 시를 잘 짓는 분으로 특히 학식과 문장이 뛰어난 사람으로 뽑혀서 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보기에 어떤 분일까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 제술관. 한 번에 맞췄습니다. 바로 이분은 제술관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은 말을 타는 분으로 특히 말 위에서 다양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아주 뛰어난 기교 때문에 가장 조선통신사 행렬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기 노란색 옷. 네? 마상제인. 맞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마상제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분들입니다. 자, 특히 행렬단은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풍성한 음악과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행렬과 의식, 연회 음악을 담당하고 여러 악기별로 구성된 이분. 저기 제일 뒤에 있는 남학생? 전악. 맞습니다. 바로 전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분들이 바로 조선통신사로 일본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글, 또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의 마상기예, 또 우리나라의 그림, 우리나라의 유학, 또 옷, 의학, 불교, 음식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일본과 조선의 문화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 이분들은 바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조선통신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은 조선통신사 행렬을 이렇게 닭종이 인형으로 재현해서 전시회, 지금도 저기 부산항 그곳에 가면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통신사선이 재현되었다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이 재현선을 타고 그때의 앞바다를 돌아보는 승선체험 행사, 또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나 오사카 등지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우리나라와 함께 축제를 열고 있으며
이것은 용두산에서 출발하는 조선통신사 축제 행렬의 모습. 지금도 조선통신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의 우수한 한류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 본다면, 자, 여러분들은 혹시 외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 어떤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친구. 한글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 또 어떤 친구들? 음식. 특히 어떤 음식이? 김치에 대해서 좋습니다. 또 어떤 음식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 외국에 자랑하고 싶나요? 네. 한복.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 또 어떤 것들을 한번 알려주면 좋을까요? 친구. 문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 또한 뷰티, 특히 화장품, 자, 그리고 팝, K-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K-팝. 그 다음에 K-푸드, 친구가 말했던 김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음식, 그리고 영화. 영화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못 볼 수 있는 이제 기생충 이런 영화 들어봤습니까? 미나리 이런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네, 친구들은 못 보는 영화지요. 네, 이런 영화. 또 아트, 예술품들, 그리고 패션, 한복, 그리고 우리의 옷, 그 외에 우리의 문화,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들, 그리고 우리의 의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2022년 앞으로 세계에 소개할 우리의 우수한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너희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앞으로 새로운 신조선통신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선생님은 조선통신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